이 더러운 할머니는 뭐야? 냄새 나니까 당장 나가세요! 여사장의 히스테리에 할머니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어요. 박 이사님, 어머님 괜찮으세요? 간호사의 한마디에 여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여사장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계약서 특별조항 확인해 보세요. 내일부터 가게 문 닫으셔야겠네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고혜숙 할머니는 매일 새벽 어김없이 동네 골목길을 돌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동네가 깨어나기 전. 이른 시간부터 시작된 할머니의 일과는 마치 자연의 일부처럼 변함이 없었어요. 구부정한 허리를 한 채 천천히 걸으며 길가에 버려진 폐지들을 정성스럽게 수레에 담아가는 모습은 동네의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날카로운 겨울바람이 불어도 여름 폭염이 내리쬐어도 할머니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땀방울과 거친 손마디가 할머니의 힘겨운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고혜숙 할머니의 눈빛에는 보통의 노인들에게서 볼 수 없는 강인함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어요. 가끔 동네 아이들이 조심스레 다가와 인사를 건네면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6.25 전쟁의 상처와 평생 고단했던 삶의 무게가 잠시 내려앉는 듯 했어요. 할머니가 젊은 시절 친구들에게 동그라미라고 불렸던 이유를 알 수 있을 만큼 그 미소는 세월을 거슬러 끝났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고혜숙 할머니는 단골집인 동그라미 분식을 찾았어요. 분식집 주인 정구아는 5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볼 때면 항상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위해 전날부터 정성껏 모아둔 폐지 당자들을 건네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이거 어제 손님들 계산서랑 상자들이에요. 깨끗한 것만 모아뒀습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는 정구안의 모습에서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정구안의 가게 한쪽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조용히 걸려 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그 사진 속에는 둥근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젊은 여성과 그 주변의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가끔 그 사진을 바라보는 정구안의 눈빛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가끔 홀로 가게에 남아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내어 읽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약속을 지키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동네에는 최근 새로운 음식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모던 키친이라는 이름의 이 음식점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동네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어요. 사장 나혜리는 42살의 나이로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항상 비싼 시계를 차고 다니는 나혜리의 모습에서 자신감과 오만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헤어와 메이크업, 고급스러운 옷차림으로 무장한 나혜리의 눈빛에는 어딘가 숨겨진 상처가 깊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밤늦게 홀로 남은 가게에서 그녀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어린 시절 낡은 옷을 입고 폐지를 줍는 부모님 사진을 바라볼 때만큼은 그 차가운 가면이 벗겨졌어요. 절대 그때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하고 중얼거리며 사진첩을 닫는 나혜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고 이번에는 더 큰 성공을 위해 이 동네를 선택했어요. 나혜리는 종종 직원들에게 이 동네를 내가 바꿔놓을 거야 라며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 뒤에는 단순한 사업 성공 이상의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어요. 어느 맑은 가을 아침
고혜숙 할머니는 평소처럼 폐지를 모으다 새 음식점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나혜리가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봉투 옆에는 버려질 예정인 깨끗한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레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기, 혹시 이 상자들 가져가도 될까요? 할머니의 조용한 목소리에 나혜리가 고개를 돌렸어요. 나혜리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과 거부감이 가득했어요. 아, 냄새나니까 빨리 가져가세요. 손님들 오기 전에요. 이런 꼴을 손님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차갑고 날카로운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할머니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몇 개를 허겁지겁 수레에 싣는 할머니의 등은 더욱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거듭 사과하며 할머니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어요. 이 모습을 길 건너편에서 지켜보던 동네 주민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속삭였어요. 저 식당 주인 정말 너무하네. 저렇게 연세 드신 분께. 옆에 있던 다른 주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저렇게 냉정하지 않은데 저 새로운 사장은 뭔가 다르네요. 평소 인심 좋기로. 소문난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어요. 할머니가 멀어져가는 뒷모습은 마치 상처 입은 작은 새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나혜리는 텅 빈 식당에 홀로 남아 재무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큼지막한 사무실 창문으로 보이는 어두워진 동네 풍경이 그녀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년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폐지를 줍는 부모님을 기다리며 좁은 골목길 끝에 앉아있던 어린 소녀의 모습, 번듯한 옷을 입은 또래 아이들의 놀림에 괴로워하던 순간들,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굴욕에서 벗어나리라 다짐했던 그날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나혜리는 자신도 모르게 책상 위에 놓인 사진첩을 열었어요. 낡은 앨범 속에는 허름한 옷을 입은 부모님과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바라보는 나혜리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승리감과 자부심, 그리고 어딘가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 할머니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순간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 나혜리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곧 그 감정을 털어내듯 앨범을 닫고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전이었어요. 고혜숙 할머니는 동네를 돌며 폐지를 줍다가 갑자기 목이 말랐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덥게 느껴지는 날씨에 할머니의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어요. 오랜 시간 폐지를 주우며 걸었던 터라. 할머니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그늘 한 곳 찾기 어려운 거리에서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갈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근처에 있던 모던 키친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의 불쾌한 기억이 떠올랐지만 심한 갈증을 참을 수 없었던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기요.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할머니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메뉴판을 정리하고 있던 나혜리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보았어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눈빛에는 어제보다 더 강한 혐오감이 서려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세요? 더러운 냄새로 손님들 다 도망가게 할래요? 이런 분이 들어오시면 제 식당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혜리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직원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 젊은 여직원은 할머니에게 물을 건네려 했지만 나엘이의 날카로운 시선에 움츠러들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눈에 맺힌 눈물을 꾹 참으며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돌려나가려 했습니다. 서럽게 떨리는 입술과 구부정한 할머니의 뒷모습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어요. 평생 고된 삶을 살아오며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수레를 잡은 채 떨리고 있었고 주름진 얼굴 위로 투명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의 작은 목소리는 가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변하더니 그 자리에서 휘청였어요. 순간 할머니의 몸이 바닥으로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쓰러진 할머니를 향해 젊은 여직원이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나엘이도 잠시 당황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가 곧 전화기를 들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녀의 차가운 표정 뒤로 당혹감과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모두에게 길게 느껴졌어요. 응급구조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엘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할머니 병원에 같이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나엘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들에게 가게를 맡기고 구급차를 따라 자신의 차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할머니는 곧바로 치료를 받았어요. 담당 의사는 할머니의 상태를 살핀 후 나엘이에게 다가왔습니다. 탈수 증상과 함께 과로로 인한 일시적 기력 저하로 보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나이가 있으시니 검사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나엘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의사의 다음 질문에 당황했어요. 혹시 환자분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보호자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나엘이가 대답하기 전에 응급실 문이 급하게 열렸어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에 의사와 나엘이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박준호는 4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찾는 순간만큼은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빠르게 다가갔어요. 저는 고혜숙 할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떠신가요? 의사는 박준호에게 할머니의 상태를 설명했고 박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옆에 서 있던 나엘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혹시 어머니를 도와주신 분이신가요? 나엘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했어요. 어떻게 자신이 할머니에게 했던 행동을 설명해야 할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박준호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나엘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마침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나엘이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박준호는 고마움의 표시로 손을 내밀었고 나엘이는 그것을 잡으며 더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때 의사가 다시 다가왔어요. 박 선생님, 어머님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있으시니 좀 더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를 지나가던 한 간호사가 박준호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박 이사님, 어머님께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괜찮으신가요?
나혜리는 이 대화를 듣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준호는 간호사에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김 간호사님, 어머니 특별히 살펴봐 주세요. 간호사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이 병원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인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혜리의 얼굴에 충격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병원을 도와주신 분? 나혜리의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는 계속해서 박준호에게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의 익명 기부 덕분에 우리 병원이 새 소아암 병동을 열 수 있었잖아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혜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모욕을 준 할머니가 병원에 거액을 기부한 후원자라니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나혜리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근처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지난 이틀간 고혜숙 할머니에게 했던 자신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더 끔찍한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만약 이 할머니의 아들이 내가 어떻게 그분을 대했는지 알게 된다면? 박준호는 나혜리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성함이? 나혜리는 급하게 자세를 바로하며 대답했습니다. 나혜리입니다. 동네에 새로 문을 연 모던 키친의 사장이에요. 이 말을 듣자 박준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한 표정이었어요. 모던 키친? 그렇군요. 갑작스러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감쌌습니다. 박준호의 눈에 스치는 의심의 빛을 본 나혜리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그 순간 검사를 마친 고혜숙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박준호는 즉시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운전기사를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박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고혜숙 할머니는 아들을 보자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서 있는 나혜리를 발견하자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잠시 당혹감이 어렸다가 이내 평온함을 되찾았어요. 박준호가 나혜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도와주셨대요. 모던 키친이라는 새 식당 사장님이시래요. 고혜숙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만 그 눈빛은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차분한 목소리에 나혜리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거짓말을 계속해야 할지 갈등하는 나혜리의 표정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박준호는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시죠. 오늘은 제가 모실게요. 그리고 나혜리를 향해 명함을 건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대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연락 주세요. 나혜리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박준호의 명함에는 대형 건설회사 부사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병원을 나온 나혜리는 한동안 주차장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어요. 차에 올라탄 나혜리는 핸들을 잡은 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알게 된 사실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폐지 줍는 노인이라고 무시했던 할머니가 알고 보니 거액의 기부를 하는 부자였고 그 아들은 대형 건설회사의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직 자신이 할머니에게 했던 행동을 모른다는 사실이었어요. 나혜리는 공포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으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가게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의 머릿속은 계속해서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왜 그렇게 부유한 할머니가 폐지를 줍고 다니는 걸까? 그리고 그 아들은 왜 그냥 두는 걸까?
혹시 내가 임대 계약한 건물의 주인이 그 할머니가 아닐까? 마지막 생각에 나혜리의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가게에 도착한 나혜리는 곧바로 임대 계약서를 찾아보았어요. 그녀의 손은 계약서를 넘기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집주인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나혜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집주인 이름은 고해숙으로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혜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계약서의 특별 조항을 발견한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나혜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간조했어요. 그녀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깊은 후회도 느꼈어요. 그것은 단순히 계약 해지의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모습을 자신이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다는 깨달음이 그녀를 괴롭혔어요. 다음 날 아침 나혜리는 깊은 숙고 끝에 결심했습니다. 직접 사과해야겠어.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겠어. 그녀는 박준호의 명함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약속 시간을 잡은 나혜리는 동그라미 분식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그곳에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어요. 동그라미 분식에 도착한 나혜리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침 시간임에도 사람들로 북적이는 분식집 안에서 정구안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구안은 나혜리를 발견하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가게 한쪽 구석으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찾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정구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나혜리는 자신이 할머니를 찾고 있다고 말했고 정구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 안 오셨어요. 병원에 다녀오신 후 집에서 쉬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나혜리는 정구안이 어제 있었던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나혜리가 말을 이으려는 순간 가게 문이 열리며 박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나혜리에게 향했을 때 그 눈빛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박준호가 천천히 나혜리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나혜리 씨, 어제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모든 일을 말씀하셨어요. 나혜리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박준호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향해 있었고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할머니를 찾아뵙고 직접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나혜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어머니께서 평생 검소하게 사시며 모으신 재산으로 이 동네를 발전시키고 계십니다. 그런 어머니를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내쫓으신 거군요. 박준호의 말에 나혜리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어요. 가게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정구안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두 분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제 사무실을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는 두 사람을 가게 뒤편의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젊은 시절의 고해숙 할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둥근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은 동그라미라는 별명이 왜 붙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박준호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나혜리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왜 폐지를 줍는지 아십니까? 나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6.25 전쟁 때 고아가 되셨습니다. 10살 때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폐지를 주우셨죠. 그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도 버려지는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는 삶을 사셨어요. 나혜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준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는 폐지를 팔아번 돈으로 어린 나를 키우셨고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모은 돈으로 하나둘 건물을 사들이셨죠. 지금은 이 동네 건물 5채가 어머니 소유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새벽에 일어나 폐지를 주우십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삶이고 자존심이고 행복이니까요. 박준호의 말에 나혜리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은. 나혜리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저도 어린 시절 부모님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그래서 절대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가장 증오했던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박준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나혜리의 고백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할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박준호의 말은 단호했지만 이전보다 부드러워진 어조였어요. 계약서를 확인해 보셨나요? 특별 조항이 있을 겁니다. 나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했어요. 저는 계약 해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발 할머니께 직접 사과할 기회를 주세요. 나혜리의 간절한 목소리에 박준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고혜숙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준호야, 내가 직접 이야기하마. 할머니의 차분한 목소리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주목했습니다. 나혜리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고혜숙 할머니는 천천히 나혜리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일어나 보렴, 이야기 좀 하자. 할머니는 나혜리를 일으켜 세운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나도 한때는 내 나이였고, 나도 한때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단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지.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나혜리는 할머니의 말에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내가 폐지 줍는 부모님을 두고 자랐다고 했다면서? 그럼 더 잘 알지 않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그런데도 왜 같은 아픔을 남에게 주려고 했니? 할머니의 따끔한 질책에 나혜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고혜숙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계약 해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지켜볼 거란다. 할머니의 말에 나혜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준호도 의아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할 때가 있지. 다만 조건이 있단다. 할머니는 나혜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동네를 돌며 폐지를 주어야 해.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내가 매주 방문하는 고아원에도 함께 가봐야겠구나. 나혜리의 표정에 당혹감이 어렸습니다.
할머니의 제안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녀는 즉각적인 계약 해지나 엄청난 배상금을 예상했지만 고혜숙 할머니의 제안은 그것보다 더 큰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나혜리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약 이것이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면,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경험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그녀의 눈빛에 어렸습니다. 박준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길로 어머니와 나혜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결단력 있는 태도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구아는 조용히 차를 가져와 세 사람에게 내어주었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고혜숙 할머니는 나혜리에게 내일 새벽 5시에 동네 입구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나혜리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느라 피곤했지만 그녀는 결심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폐지 수레를 끌고 오는 고혜숙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품격과 존엄성이 새삼 나혜리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나혜리에게 작은 장갑과 집게를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함께 동네 골목길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나혜리는 천천히 폐지를 주워 수레에 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능숙한 움직임을 따라 하려 노력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여러 시간이 지나자 나혜리의 허리는 아프기 시작했고 손은 장갑을 끼고 있었음에도 거칠어졌어요. 땀이 그녀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고혜숙 할머니는 여전히 묵묵히 폐지를 모으고 있었어요. 70대의 노인이 이런 고된 일을 매일 해오고 있다는 사실이 나혜리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이들이 고혜숙 할머니와 나혜리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모던 키친의 사장인 나혜리가 폐지를 줍는 모습은 동네 사람들에게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네며 나혜리를 향해 의문의 시선을 보냈어요. 1시간 후 그들은 잠시 쉬기 위해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고혜숙 할머니는 조용히 물병을 꺼내 나혜리에게 건넸어요. 목마름을 느끼던 나혜리는 감사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는 6.25 전쟁 중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아남기 위해 폐지를 주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혜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사람들의 멸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이야기였어요. 나혜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선택을 했어요. 할머니는 트라우마를 딛고 타인을 돕는 삶을 살았지만 나혜리는 상처를 방어막 삼아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깨달음이 그녀를 슬프게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고혜숙 할머니는 나혜리를 데리고 동네 뒤편에 있는 작은 고아원으로 향했어요. 나혜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고 소박한 건물이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달려와 인사했어요. 할머니가 모은 폐지를 팔아 얻은 수익금을 고아원에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혜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고아원 원장은 나혜리에게 이곳이 고혜숙 할머니의 익명 기부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매주 가져오는 작은 금액들이 모여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활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고아원 출신의 많은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할머니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할머니의 도움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 있었습니다.
나혜리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순수한 웃음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 어린 소녀가 나혜리에게 그린 그림을 건네자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림 속에는 나혜리와 고혜숙 할머니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그 그림은 나혜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고혜숙 할머니와 나혜리는 다시 동네로 돌아왔어요. 지친 몸이었지만 나혜리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오늘 하루의 경험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도 같은 시간에 만나자고 했어요. 가게로 돌아온 나혜리는 직원들에게 내일부터 일주일간 아침 영업을 늦추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어요. 그녀는 오늘 처음으로 느껴본 감정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부끄러움, 고단함,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따뜻함과 성취감,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그녀를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나혜리는 매일 새벽 고혜숙 할머니와 함께 폐지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된 노동과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어요. 동네 사람들도 나혜리의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주민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 그들은 폐지를 주우러 가는 길에 동그라미 분식을 들렀습니다. 정구아는 두 사람에게 따뜻한 차와 간식을 대접했어요. 그는 나혜리에게 가게 벽에 걸린 젊은 시절 할머니 사진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진 속에 동그라미란 별명을 가진 젊은 고혜숙과 그녀의 남편 그리고 정구안의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고혜숙 할머니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정구안의 아버지에게 아내를 잘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겼고 그 약속이 정구안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그들은 새벽 작업을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고혜숙 할머니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소아암 병동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픈 아이들에게 손수 뜨개질한 모자를 선물했어요. 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은 할머니를 극진히 대접했고 나혜리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 할머니가 이 병원의 소아암 병동 건립을 위해 거액을 기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평생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다양한 자선단체와 의료기관에 익명으로 기부해 왔다는 점이었어요. 여섯째 날 박준호가 그들의 일과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모습을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나혜리는 박준호와 대화하며 고혜숙 할머니가 동네에 건물을 사들인 이유가 재개발로부터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재개발로 터전을 잃은 경험이 있었고 그 아픔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투자했던 것이었어요. 일주일이 끝나가는 마지막 날 나혜리와 고혜숙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폐지 수집을 마치고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할머니는 나혜리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머니는 젊은 시절 자신도 한때 타인을 외모와 지위로 판단했던 적이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실수였는지를 깨닫게 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고혜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혜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가 어떻게 그녀를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와 공감으로 나누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나엘이는 모던 키친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가게의 인테리어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모던 키친은 동그라미 카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의 한쪽 벽에는 고해숙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그녀의 삶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카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고 나엘이는 수익금의 일부를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고해숙 할머니는 가게의 변화를 보고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녀는 나엘이에게 계약을 연장해 주겠다고 말했고 심지어 임대료도 낮추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할머니와 나엘이 사이에 생긴 특별한 유대감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매주 함께 고아원을 방문했고 나엘이는 자신의 요리 실력을 살려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엘이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냉정하고 오만했던 여성 사장이 어떻게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해숙 할머니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동그라미 카페를 찾아 할머니와 나엘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의 살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1년 후 동네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해숙 할머니의 주도로 동그라미 재단이 설립되었어요. 이 재단은 폐지 수집과 재활용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쳤습니다. 나엘이는 재단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자신의 사업 경험을 살려 재단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고해숙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새벽 폐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엘이와 동네 청년들이 번갈아가며 할머니와 함께했고 그들은 할머니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할머니의 등은 여전히 구부정했지만 그 모습은 이제 모두에게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어요. 어느 날 고해숙 할머니는 나엘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일기장이었어요. 일기장에는 할머니가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의 과정, 그리고 끝없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엘이는 그 일기장을 읽으며 자신의 삶도 새롭게 써나가기로 결심했어요. 나엘이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음을 느꼈어요. 그녀는 동그라미 카페에서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고해숙 할머니의 일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동네 골목길을 걸으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평생을 통해 깨달은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진정한 부는 마음의 풍요로움에 있다. 나엘이는 할머니의 뒤를 따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게 해준 할머니에게 평생 감사할 것이라고요.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동그라미와 같은 순수함과 온기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찾고 나누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요. 두 사람의 발자국이 가을 낙엽 위에 나란히 찍혔고 그 뒤로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폐지 줍는 할머니를 냄새난다며 무시했던 여사장. 그런데 알고 보니 할머니가 동네 건물 5채를 소유한 부자였고 여사장의 건물주였습니다. 충격 속에 계약 해지 위기에 처한 여사장은 할머니의 제안으로 일주일간 함께 폐지를 줍게 됩니다. 할머니의 삶을 경험하며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여사장은 카페를 새롭게 단장하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옷은 날개라고 하지만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는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꼴이 된다는 교훈을 되새기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삶의 여정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과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 함께 공감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황혼튜브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